민석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12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페이닥터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방 의대를 나와 서울. 대형 병원에서 자리 잡기까지 민석의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민석의 아파트는 늘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배달음식 남은 것들과 맥주 몇 캔이 전부였죠. 그렇게 또한 달이 지나고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동료 의사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맞선 장소에 도착한 민석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손질까지 마쳤죠.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해졌을까 생각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30살의 여성이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듯한 편안함을 주었죠. 지혜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베이킹이라고 했어요. 민석이 의사라는 것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민석은 지혜에게 빠져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쁜 수술, 일정 사이사이 지혜의 메시지는 민석에게 작은 행복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에서 민석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은 운명 같다고 말이죠. 날이 갈수록 민석과 지혜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 넷째 만남,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남까지 민석은 매번 지혜에게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어요. 특히 지혜가 말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민석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도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혜가 존경스러웠죠.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혜를 만나기 위해 병원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데이트를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동료들도 달라진 민석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항상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번진 것은 분명 지혜 덕분이었죠. 여섯 번째 만남에서 민석은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청혼했습니다. 준비한 반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만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민석에겐 충분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은 곧바로 부모님께 지혜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라셨지만 지혜의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하셨습니다. 평소 아들의 결혼을 가장 염려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이제 민석이 지혜의 가족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혜는 미묘하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만남은 2번이나 미뤄졌죠. 지혜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민석은 어딘지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세 번째로 잡은 날짜에 민석은 드디어 지혜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60이 넘어 보이는 지혜의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민석은 어색함을 느꼈죠. 더 이상한 것은 지혜와 아버지 사이의 어색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이 같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민석은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종종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늦은 저녁이나 주말 오전에 특히 그랬죠. 처음에는 은행 업무가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패턴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석이 물으면 지혜는 아버지 병간호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민석은 갑자기 지혜를 만나고 싶어 그녀의 집 근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알려준 주소였지만 인터폰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는 나이 든 남자분만 산다고 했습니다. 딸은 본 적 없다는 말에 민석은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만난 지혜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지혜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곧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걸 원해서 자신은 근처 원룸에 따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였지만 민석은 지혜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을 접어두었죠. 병원 동료 중 한 명이 민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역 모임에서 지혜로 보이는 여성을 봤는데 민석이 말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민석은 화를 내며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결혼 준비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한다며 일주일간 연락이 어렵다고 했어요. 민석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지혜가 일한다는 은행 지점에 들렀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곳에는 지혜라는 이름의 직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민석은 결국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탐정에게 지혜의 사진과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게 될 보고서가 어떤 내용일지 민석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죠. 그 사이에도 지혜는 종종 연락이 끊기곤 했어요.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날 민석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의 본명은 서지혜가 맞았지만 그녀는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특정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남성은 60대 중반의 사업가로 지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스폰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지혜와 그 남성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 심지어 함께 여행 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 알고 있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가 그 남성과 이미 5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었죠.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지혜와 그 남성의 계약은 곧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혜가 새로운 삶의 방편으로 민석과의 결혼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민석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지혜의 도피처였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민석은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지혜에게 바로 연락해 모든 걸 끝내고 싶었지만 감정이 너무 격해 제대로 대화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지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혜는 여전히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민석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석은 말없이 탐정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다 곧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혜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누군가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지혜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석에 대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울먹였어요. 지혜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22에 서울에 올라와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지금의 스폰서를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기간 계약이었지만 점점 길어졌고 이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석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눈물을 흘렸죠. 민석은 지혜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심도 있었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지혜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접근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석에게는 순수한 척한 이중성이 견딜 수 없었죠. 민석은 결혼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이제는 정말 그 남자와 관계를 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죠.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민석은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고 모든 준비를 중단시켰습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민석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행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 민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놀랍게도 민석 명의로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리둥절했죠. 자신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혜가 민석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혼인신고는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석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지혜의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고 빠르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에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소송이 시작되자 지혜는 더욱 집요하게 민석을 괴롭혔습니다.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화해를 요구했어요. 때로는 애원하듯, 때로는 협박하듯 말투를 바꿔가며 민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석의 병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민석은 병원 동료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지혜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석이 먼저 청혼했고 자신은 그저 민석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민석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민석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이었죠. 민석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민석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 지혜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지혜의 임신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석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죠.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일부 환자들은 다른 의사에게 옮겨갔어요. 지혜의 스폰서였던 남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돕겠다는 듯 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곧 태도를 바꿨어요. 결국 그는 지혜와의 관계를 인정했고 민석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혜는 두 남자 모두에게 버림받은 상황이 되었죠. 법정 공방은 6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석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병원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제 끔찍한 기억으로 변해버렸죠. 민석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더욱 괴로웠어요.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지혜가 사기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민석은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죠. 이제 법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지혜는 판결 직후 민석에게 마지막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스폰서 남자도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난다는 말을 남겼죠.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소송이 끝난 후 민석은 잠시 휴가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아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시면서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민석의 손을 잡고 좋은 사람은 또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민석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혜의 거짓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자책했어요. 너무 외로워서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특히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기로 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민석은 경제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탐정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혜에게 큰 돈을 주거나 재산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석은 이번 일을 값비싼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민석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민석을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힘든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봐준 선배 의사는 민석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민석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눈 내리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석은 오늘도 환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맞설 용기가 생겼어요. 지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어도 이제는 그 아픔을 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 경험 덕분이었죠. 소아암 센터의 아이들은 민석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맞서 싸우는 어린 생명들의 용기는 민석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어요. 특히 5살 지우는 민석이 가장 애정을 쏟는 환자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죠. 민석은 그런 지우를 보며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어요. 간혹 과거의 기억이 불쑥 찾아올 때면 민석은 병원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어도 의술에 대한 헌신만은 변함없으리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민석은 하루하루 단단해졌고 점점 더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사가 되어 갔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잠시 멈춰서서 하얀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인생도 이렇게 새하얀 눈처럼 다시 덮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나가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석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새 출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